메타인지라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끼고 하는 걸 인지라고 그러죠. 보고 듣고 뭐 맛보고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걸 인지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냥 우리는 인지하죠. 뭐 여러분들을 인지해요. 너무 이렇게 어려운 말 하는 것 같네. 인지한다니까. 그냥 인식해요, 여러분들을. 근데 인식하는 방법 중에 메타인지라고 있어요. 메타라는 건 뭐 자비롭다라는 말도 있지만 초월적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 차원 더 높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메타인지라는 말은 한 차원 더 높여서 인지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메타인지를 하자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바라보는, 그냥 살아가는 것도 있지만 좀 정신 차리며 살자라는 게 메타인지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메타인지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를 좀 한 단계 더 나은 차원으로 승진시키려면, 여러분들을 각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승진시키려면, 더 나은 능력을 갖게 하려면 제3의 눈으로 봐라. 나를 객관적으로 봐라 이 말이에요. 나라고 보지 말고 그라고 봐라.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화내고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스님은 쓸데없는 말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스님은 뭐 오늘따라 좀 심오한 말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걸 스스로 알아차리라는 거죠. 이렇게 화를 낼 때는 화를 내고 있는지, 욕심을 낼 때는 욕심을 내고 있는지 알아차리라는 것이 바로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늘 절에서 늘 얘기하는 관하라, 보아라, 지켜보아라 라는 위파사나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건데요. 이제 그것이 서양에 넘어가면서 서양의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메타인지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메타인지라는 말을 듣고 신봉한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푹 빠져서, 야, 굉장히 중요한 그 심리 상담 같은, 심리 현상 같은 그런 거구나라고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박사과정도 밟고, 뭐 이렇게 교수님도 그렇게 그쪽 전공을 하고 막 가르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동양에서는 맨날 하던, 절에서는 맨날 하던 흔한 것들이에요. 흔한 것들. 우리 동네에서는 흔한데 저쪽 동네 가니까 보석인 거예요. 우리 동네는 값어치도 쳐주지도 않아. 여기서 저기서 다 하니까. 근데 저쪽 동네 가면 그것이 석사 과정이 있고 박사 과정이 있고 뭐 그걸로 교수 생활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여기서는 흔한데 흔한 거, 귀중한 걸 몰라. 굉장히 귀중한 건데 우리한테는 보편적으로 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중한 걸 몰라서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메타인지 능력인데,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절에 가네, 뭐 이렇게. 절에 가면 대단히 훌륭한 거예요. 절에 가면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니까 메타인지 방법을 가르쳐 주잖아. 그러니 그 천금만금하고도 바꾸기 어려운 게 절에 다니면서 메타인지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절에 가네, 우리 절에 가자 이러면 힐링하러 가자 뭐 이런 건가? 통도사 가자 이러면 힐링하러 가자, 황룡사 가자 이러면 거기 왜 가? 거기 가야 돼? 이러면서 떡 준다더라. 떡 받으러 가야지. 이러면서 뭐 기도한다더라. 뭐 이렇게 답답한 게 있고, 아니면 오늘 기제사 지내는 것처럼 제사를 지낸다. 아니면 조상 이제 합동천도제 지내니까 합동천도제, 초파일이니까 초파일 가자. 뭐 백중이니까 백중 가자. 동지니까 팥죽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목적이 다양한 건 되게 좋은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절에 가는 이유는 메타인지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나를 찾아가는 길, 이것이 이제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메타인지 능력을 갖게 되면 뭐하냐? 이제 우리가 이제 절에 가면 메타인지 능력을 갖게 되는데, 그럼 메타인지 능력의 효과는 뭐냐?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거야. 관계에 원활하다는 거예요. 제3의 눈으로 나를 이렇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는지 늘 지켜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윽박지르고 있는지, 강요하고 있는지, 집착하고 있는지, 그걸 보면서 상대가 좋아하는 말, 또 내가 기뻐하는 말, 그래서 굉장히 관계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절에 갔는데, 메타인지 능력을 향상시키려고 갔는데, 효과가 없다. 이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절에 다니면서 인간관계가 좋아지지 않았다면, 이건 뭐지? 누구 책임이죠? 스님 책임이네. 스님, 참, 저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제발 좀. 제가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저도 착하게 좀 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굉장히 메타인지 능력을 가지면 관계가 굉장히 좋아져요. 좀 멀리 떨어져서 볼 수 있잖아요. 화가 났을 때는 말을 좀 덜하고 안 하려고 하고 행동 안 하려고 하고, 또 메타인지 능력이란 게 딴 게 아니죠. 내 마음과 상대방의 나를 제3의 사람으로 놓고 보는 거니까 상대방하고 나랑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은 말 싫어하듯이 우리 아들도 듣기 싫은 말, 잔소리 싫어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듯이 여러분 친구들도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충고받고 싶지 않죠? 저 충고받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는 뭐든지 충고해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좋은 줄 알고 그랬더니 충격이 너무 심하더라고. 충고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이제 이렇게 스님 좀 뭐 좀 봐주세요 이렇게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제가 편한데요. 스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스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러면 그래요? 이제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도 누구랑 같이 말하자 이러면 괜히 섬뜩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내가 충고받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듯이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에게 충고 같은 거 하지 마세요. 특히 아들, 딸에게 충고하지 마세요. 아들, 딸들은 충고받으면 충고받는다고 느낌이 안 들고요. 무슨 직장 상사에게 무슨 말 듣는 것 같고 군대에 누구한테 이제 뭐 받는 것 같고 별로 그렇게 안 해요. 충고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관계를 할 때 이제 그 접근 동기랑 회피 동기가 있어요. 접근 동기라는 것은 칭찬받고 잘한다라고 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고, 회피하는 것은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이러면서 너 그렇게 하면 망해 이러면서 너 그러다가 무슨 꼴나 이렇게 하면서 네가 공부를 몇 등을 못하면 뭐 급기훈련 시키지 이러면서 체벌을 하고 이런 것은 회피 동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느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결정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충고가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없는 경우가 있죠. 방법의 문제예요. 방법에. 충고하지 말라고 해서 충고를 진짜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충고를 하되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그냥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부고 하면서 뭐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상대가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충고를 하라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충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칭찬을 하라. 칭찬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겠죠? 계속 이쁘다고 해주니까 나중에 오만해지더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처럼 칭찬도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고 이렇게 충고도 무조건 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제 메타인지 능력을 써서
할 때마다 우리가 더 나은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해야 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살아가냐? 뭐 이렇게 행복하려고 살아가는 거지. 우리가 부부가 왜 같이 왜 모여 사는 거지? 따로따로 살아도 되는데 행복하려고 부부가 사는 거지. 자식을 왜 낳는 거지? 행복하려고 사는 거지. 절에 왜 다니는 거지? 행복하려고 절에 다니는 거지. 학교에 왜 가는 거지? 행복하려고 학교 가는 거지. 근데 학교 가면 행복하지가 않아. 학교 가면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과정이라는 것이 결국 결과가 행복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힘들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는 이제 행복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불과한 거니까 제가 행복하자고 해가지고 우리 맨날 방긋방긋 웃으라는 건 아니고요. 서로가 갈등이 있을 때는 갈등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같이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면 그게 행복이잖아요. 보면 갈등은 이제 불편함이고 괴로움이지만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갈등을 극복하고 나면 사람들이 자아 존중감이 굉장히 높아져요. 자존감이 높아져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스스로에게 점수가 굉장히 크다고요. 근데 갈등을 회피하게 되면 난 이거밖에 안 돼라고 이렇게. 저도 가끔씩 방 안에서 잘 안 나와요. 저래서 보살님들이 갈등 있고 그러면 아니면 나에 대해서 이상한 구설 있고 그러면 방 안에서 안 나와요. 회피해. 그러면 뭐 하겠어요? 방 안에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나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이러면서 방 안에서 혼자 이제 찔찔 짜고 있다니까요.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정면으로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거나 아니면 뭐 저에 대한 구설이 있거나 그럴 때 제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분들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자꾸 얼굴 비치면서 나는 괜찮아. 이제 여러분들은 싸우더라도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싸우세요. 뒤에서 뒷담화 많이 하세요. 라고 이제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팀과 저 팀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옆에서 그냥 지켜만 보는 것만 해도 결국에는 갈등이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피 동기나 아니면 이렇게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런 동기나 이 적절히 잘 쓰는 이런 것들도 메타인지 능력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개발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데 더 나아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결과는 우리는 항상 행복해야 돼. 절에 다니는 것도 결국은 행복하려고 다니는 거지. 절에 좀 108배 하는 것도 지금은 좀 힘들지만 지금 이렇게 토요일 날 와가지고 2시간, 3시간씩 어찌 보면 이렇게 힘든 일이지만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는 행복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참 좋아요. 또 이렇게 너무 무겁게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우리가 인상 쓰면서 할 필요 없고요. 스님한테도 너무 이렇게 무겁게 저한테 저는 여러분들이 때로는 무서워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편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저 별로 없겠지만 그래도 이 궁금한 것이 있잖아요. 그럼 물어보면 돼요. 스님 저 사주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저랑 이렇게 여러분들이 뭘 물어보고 싶고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스님 좀 봐주세요. 이렇게 상담해 주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스님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 봐주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걸 여러분들 자신을 다시 발견할 수 있고 여러분들 아들, 딸들을 그냥 다시 또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돼요. 스님 저 석 달 전에 스님하고 이렇게 상담했는데요. 석 달은 벌써 한참 지난 거고 어제 했어도 오늘 또 하는 거고요. 오늘 했어도 내일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상담하는 사람 별로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인기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또 이제 건강에 대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메타인지 능력이 좋으면 건강도 스스로 관리를 잘 하게 되겠죠. 그리고 돈에 대한 이런 것들도 메타인지 능력이 좋으면 내가 돈 버는 능력도 향상이 될 수가 있겠죠. 모든 능력이 다 향상이 돼요. 메타인지 능력이 켜지면. 그리고 또 상황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노후가 되면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되면 그때 이제 이렇게 난 돈 많이 벌어야지 70 넘어서 난 돈 많이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참 난감해지거든요. 70 넘어서 나는 얼굴이 탱탱해야 돼. 이렇게 주름이 하나도 없어야 돼. 아니면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야 돼. 이러면 이제 참 난감해져요. 메타인지 능력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 인식을 좀 자연스럽게 해서 내가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은 대로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내가 일을 못하면 그래도 기도라도 해야지. 봉사를 못하면 기도라도 해야지. 해서 자기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메타인지 능력이 좋아지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그 돌아가신 이미 돌아가셨고 또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제사를 지내기도 기도하고 이렇게 합동 천원제도 이렇게 지내고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조상님들을 이렇게 잘 모셔서 기도해드리는 이런 것들도 내가 이제 조상님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이런 거, 그리고 또 내가 그 입장이 되면 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되는 이런 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후의 문제, 사람이 죽음의 문제, 노후의 문제, 소멸되어 가는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되면 더 이렇게 메타인지 능력이 더 향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네 번째 제죠. 우리가 한 달 동안 5번을 제 지내는데요. 네 번째 제를 오늘 지내면서 우리 조상님도 메타인지 능력이 부처님을 만나서 메타인지 능력이 더 향상되어 되시고 나도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더 나 자신으로 제대로 보는 그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제를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영단을 행해 주세요.